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우리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풀어볼 문제는 경찰 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의 징계령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자, 이거는요. 청장님의 뭐예요? 제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해양경찰이라면 해양청장은 제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총리 거쳐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일반 경찰이라면 경찰청장이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 거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윗부분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이거에 배웠죠. 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총경 이상의 임용은 경찰청장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추천이라고 돼 있죠. 추천.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정의로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면직이죠. 이 세 개는 청장님의 뭐예요? 제청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어디를 갑니까?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하고요, 여기하고 또 헷갈리. 여긴 별도 특별 절차, 징계로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세 개 헷갈리지 않게 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이제 대상자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경찰이. 그러면 먼저 A의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의결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체 없이 해야 되죠. 해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위원회는 A한테 징계 열리기 며칠 전까지 출석 통지 같은 거 합니까? 5일 전까지 통지해 주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징계위원회 열리니까 나와라 이렇게. 근데요, 출석 통지할 때 A가 당연히 소지하고 있는 곳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A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출석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때는요, 출석 통지서를 어디에다가 실어버려요? 관보에다가 실어버려. 그리고 싣고 나면 며칠 지나면 이거는 A한테 송달된 걸로 봐버린다고요? 10일 지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일이 아니고 10일 지나면 송달된 걸로 봐버립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금방 징계위원회는 대상자한테 며칠 전까지 그거 알려주라고요? 5일 전까지였잖아. 3일 전까지가 아니고 5일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죠. A가요, 동작경찰서의 순경이다. 근데 이 사람이 동작서의 순경인데 저기 강남경찰서 있죠. 관할구역에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버렸어요. 강남경찰서에서. 그럼 강남경찰서장님이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동작서의 현직 순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강남서장은 동작서장님한테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겠죠. 야, 니네 소속 경찰이 우리 관할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 걸렸다고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동작서장은 이렇게 통보를 받았잖아. 그러면 동작서장은요,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 요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자기가 확인한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날라온 거예요. 통보가 날라온 사건은 언제 의결 요구합니까?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은 지체 없이에요. 30일이요? 30일이죠, 이때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취업 시간이 30일이네요. 여기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간 통보는 30일이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찰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징계위원회로 회부돼서 징계위원회가 이제 어떤 징계를 때릴 것인가 결정하겠죠? 결정할 때 당연히 징계 등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가 뭔지,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평상시 행실이 어떤지,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 뉘우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어떤 징계를 때릴까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려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요? 해야 된다지. 해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경찰이 징계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속 기관장이 뭘 연다고요?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 요구해야 되죠. 의결했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의결하겠죠. 의결할 때, 이 회의할 때 이 의결 요구하는 기관장도 여기에 꼭 출석해가지고 의견 진술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이 사람은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의견 진술이나 자기 의견 같은 걸 제출해야 된다. 이 사람은 원칙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원칙.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좀 심한 잘못, 뇌물 같은 거 먹어가지고 의결 요구하면서 기관장이 중징계 있죠. 중징계를 때려줘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출석해야 돼요. 출석해가지고 의견 진술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그럼 이게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 요구라면 할 수 있다. 중징계라면 해야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징계 의결 요구한 자나 신청한 자, 이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의 원칙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무슨 의결 요구했다면? 중징계 요구했다면 해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경찰한테 어떤 징계를 때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했어. 근데 증인으로 신청해 나온 그 증인이 대상자인 경찰한테 불리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인 잘못 저지른 경찰도 증인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 따라서 이 사람이 나 증인한테 뭐 좀 신문 좀 합시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는요, 이 대상자가 증인한테 뭘 물어보겠다고 신청했을 때 무조건 받아준다 그런 건 아니야.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받아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한다. 위원회 의결한다. 의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채택 여부를 누가 결정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14일이 아니고 10일이다. 그리고 5일이다. 그리고 여기가 30일이다. 고려해야 된다다. 그리고 원칙은 할 수 있다는데 중징계 요구했다면 해야 된다다. 그리고 이 채택 여부는 위원장의 직권으로가 아니고 위원회 의결로 한다. 됐죠? 그래서 하나 제일 먼저 첫 번째 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들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뭐 보셔야 되냐면요,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복잡하잖아. 그 부분을 물론 제가 이거를 뭐 다른 거 할 게 앞으로 많아가지고 징계위원회까지 문제를 만들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 보시고 징계위원회도 꼭 살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이죠. 내일 이제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게 소청이 좀 중요하거든. 그 부분 하고 이렇게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남은 일정 충실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스스로는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가? 이건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나 진짜 오늘 열심히 했어 이런 느낌이 들도록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